리스에는 운용 리스와 금융 리스가 있습니다. 운용 리스라는 것은 정수기, 복사기, 자동차와 같이 범용성이 있는 물건을 빌려주는 거고요. 금융 리스는 커스터마이즈드 된 물건을 리스하는 건데요. 리스 이용자에게 적합한 물건을 리스하는 건데요. 공장의 설비라든지 기계, 고가의 의료 장비 등이 목적물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들은 범용성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 공장, 그 병원에 딱 설치하기에 적합한 물건들이 많습니다. 운영 리스에서는 리스 회사가 리스 물건을 생산하거나 구입해 갖고 빌려주는 건데요. 금융 리스에서는 리스 이용자가 리스 물건을 구입합니다. 자기가 선택을 해서 구입을 하고요. 리스 회사가 그 물건의 구매 대금을 지급해 주고요. 그리고 나서 리스 이용자가 사용료를 지급하면 리스 회사는 그 사용료를 받아갖고 구매 대금을 회수합니다. 그리고 리스 회사는 그 채권의 담보를 위해서 구매 대금에 대한 구매 대금 채권의 담보를 위해서 리스 물건의 소유권을 보유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금융 리스는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운용 리스에서는 리스 회사가 물건의 소유자고요. 리스 이용자는 그 물건의 사용자입니다. 일종의 동산 임대차와 같은 형태고요. 쌍방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쌍무계약이라고 합니다. 리스 이용자는 돈을 내야 되고 리스 회사는 그 물건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제공해야 될 의무를 부담합니다. 쌍무계약이죠. 금융 리스에 관해서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운영 리스와 마찬가지로 리스 회사가 소유자고 리스 이용자는 사용자에 불과하다. 따라서 양자의 관계는 임대차 관계고 쌍무계약의 형태를 띈다라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질에 입각해서 리스 이용자가 물건을 소유하는 것이고 다만 리스 회사는 금전 대여자에 불과하다. 그래서 금전 채권이 있는 거고 리스 이용자가 소유자의 물건에 대해서 담보권을 갖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데요. 이 입장에 따르면은 리스 계약은 본질적으로 소비대차 계약이고요. 돈을 빌려주는 계약이고요. 소비대차 계약은 편무계약이기 때문에 리스 회사는 리스 이용자에 대해서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오로지 리스 이용자만이 리스 회사에 사용료를 지급해야 될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편무계약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운용 리스는 동산 임대차와 같이 보는데 이견이 없고요. 금융 리스는 동산 임대차와 비슷하다라는 견해가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돈 빌려준 거에 불과하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 겁니다. 통설과 판례는 금융 리스 계약의 성격을 임대차라고 딱 단정 짓지도 않고 소비대차라고 딱 단정 짓지도 않고요. 비전형 계약이다. 민법이 정하지 않은 특수한 형태의 계약이다 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어느 한쪽을 딱 택일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운용 리스와 금융 리스의 구별은 잘 될 것 같지만 또 안 되는 경우, 애매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만 풀 페이먼트 리스 기간이 만료하면 그 물건의 잔존 가치가 0원이 돼서 리스료 총액과 투하자본 회수액이 같아지는 형태의 그런 리스는 금융 리스라고 보는 데에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문제는 리스 이용자가 리스료를 연체한 상태에서 회생 신청을 해서 회생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 생기는데요.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은 리스 회사는 그대로 있지만 리스 이용자는 이제 관리인이 그 물건을 관리하게 되고요. 그래서 리스 이용자의 지위가 관리인으로 변경이 되고요. 회생 절차가 개시됐다고 하더라도 운영 리스에서는 종전의 성격이 그대로 옮겨갑니다. 동산 임대차의 성격이 그대로 남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금융 리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금융 리스의 성격을 이렇게 보는 견해는 회생 절차에서도 이렇게 보는 거고요. 동산 임대차와 비슷하게 원래 금융 리스를 소비대차와 비슷하게 보는 견해는 회생 절차에서도 소비대차와 비슷한 형태로 리스 계약이 있게 된다고 보는 겁니다. 리스 이용자가 관리인으로 바뀌었을 뿐이고요. 그래서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어떻게 되느냐? 운용 리스에서는 리스 회사는 이제 리스 물건의 소유자고 관리인은 이제 임차인 비슷한 지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리스 회사는 리스 계약을 해지하고, 왜냐하면 리스를 연체했으니까요. 리스 계약을 해지하고 환치권을 행사해서 리스 물건을 소유자로서 돌려달라라고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하지 않고 리스 계약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뭐 해지하고 환치권 행사하지 않고 그냥 관리인이 계속 사용하면서 리스료를 받는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관리인은
채무자회생법 119조에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서는 관리인이 쌍무계약에 있어서 쌍방 미이행된 부분이 있으면은 해지를 하거나 이행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조문이. 그래서 해지를 하면은 계약이 리스계약이 해지됐으니까 관리인은 그 물건을 리스회사한테 넘겨줘야겠죠. 그래서 인도를 하면 되는 거고요. 관리인이 이행 선택을 한다는 것은 리스계약을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리스계약은 계속 유효하니까 사용하면서 리스를 계속 내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리스회사나 관리인이나 양쪽 다 리스계약을 유지하는 쪽을 원한다고 한다면, 어느 한쪽도 해지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리스계약은 유지가 되고요. 리스료 채권은 회생 절차 개시 전에 리스료 채권은 회생 채권이 되고요. 회생 절차 개시 후에 리스료 채권은 공익 채권이 돼서 요거는 우선 변제를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안분해서 나눠 갖게 되고요. 그래서 운용 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분쟁이 해결되게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금융 리스인데요. 아까 금융 리스를 바라보는 관점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에 따라서 회생 절차 개시 후에 리스 관계도 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금융 리스를 운용 리스와 비슷하게 보는 이런 입장, 이런 견해를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설이라고 하는데요. 이 입장에서는 앞서 봤던 운용 리스와 똑같이 리스 관계가 해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리스 회사는 환치권 행사가 가능하고요. 내 물건 돌려달라. 왜냐하면 내가 소유자니까. 그리고 이건 적법한 것이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신의 성실의 원칙에 비추어서 리스 회사의 환치권 행사가 제한될 수는 있다. 라는 게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설의 입장입니다. 담보권을 갖고 있는 소비대차에 불과하다. 라는 이런 입장을 담보권설이라고 부르는데요. 담보권설에 의하면 리스 회사는 회생 담보권자에 불과합니다. 물론 담보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지만 회생 채권자 중에 하나에 불과한 거죠.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담보권설에 의하면 회생 절차가 개시됐을 때 금융리스의 리스 회사는 채권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회생 담보권자로서 채권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되고요. 만약 이거를 소홀히 했다가는 권리가 소멸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생 절차가 개시가 되면 담보권 행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담보권을 실행할 수가 없게 되고요. 회생 절차 내에서만 받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이거는 편무계약이기 때문에 쌍무계약에 관한 채무자회생법 119조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은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환치권 행사도 할 수가 없고요. 내 물건 돌려달라고 할 수가 없고, 만약에 목적물을 관리인이 이렇게 만약 반환했다고 한다면, 환치권 행사를 한 것처럼 이렇게 반환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다른 채권자들이 부인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비교해 보시면 알겠지만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설은 리스 회사에 굉장히 유리한 입장이죠. 반면 담보권설은 리스 회사에 굉장히 불리한 입장입니다. 법원의 실무는 대체로 담보권설의 입장에서, 즉 리스 회사의 불리한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판례가 하나 나왔는데요. 리스 회사가 회생 담보권을 신고했고, 여기 따른 거죠. 법원 실무에 따른 거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회생계획 인가 결정까지 이루어졌는데, 뒤늦게 리스 회사가 리스 계약을 해지하고 환치권을 행사하겠다라고 권리 주장을 한 사안입니다. 법원 실무가 담보권설인데 담보권설에서는 이론적으로 환치권 행사가 불가능하죠. 그리고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설의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환치권 행사가 가능하고 예외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환치권 행사는 거부될 수 있다는 건데요. 이 판례는 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해서 환치권 행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택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2018-210690 판결은 법원 실무와 다른 입장을 택한 것이냐? 기존 법원 실무는 담보권설의 입장에서 금융리스를 규제했는데, 이 판례가 앞으로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설의 입장에서 금융리스를 규제하라고 판시를 내린 것이냐가 문제가 됩니다. 아직까지 판례 입장이 이걸 지지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조금 더 이제 앞으로 판결들이 나와 봐야지 확실히 이쪽 입장인지
이쪽 입장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대법원의 입장이. 그래서 현재로서는 리스 회사는 희생담보권자로 신고하는 것이 안전할 텐데요. 하여튼 2018-210690 판결로 리스 회사에게 유리한 쌍방미행 쌍무계약설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넓어졌다. 이거를 지지하는 견해에서는 상당히 힘을 많이 받은 그런 판결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